실수도 한번 해보세요. 잘 되든 잘못된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보세요. 한 4분, 5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앞에 같이 할게요. 자, 문제는 읽어보셨으니까 내용 파악은 되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컬이나 만들어야 됩니다. 컬이 디자인. 앞에 보세요. 지금까지 안 되시면 그냥 시간 더 들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도서 내역 쿼리를 이용한다. 쿼리 탭에 가서 도서 대여 내역 쿼리를 이용한다. 그 다음 그림을 보고 배치, 대여 날짜 배치, 그 다음에 대여 횟수인가요? 대여 금액. 맞아요.
저 정말 안 보여서 물어보거든요. 잠깐만요. 음, 대여 날짜 필드명. 그다음에 대여 횟수죠. 없죠. 배치 못합니다. 대여 금액도 없어서 배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도서의 대여 날짜 고객명 개수. 고객명은 있나요? 있네요. 배치. 그다음에 대여 가격의 총계. 대여 가격 있나요? 총계는 뭘 의미하죠? 합계. 우리가 알고 있는 합. 그럼 대여 가격의 그리고 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뭐별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요약 기능이 필요하다. 머릿속에 빨리 문제 푸는 방식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 유형을 우리는 요약 쿼리라고 부를 거다. 예? 제가 수업 중에. 그리고 나서 대여 날짜를 자 그러면 대여 날짜에 대해서 묶어야 되고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요약 기능을 쓰기 전에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기 싫네요. 그래서 아마 대여 날짜에 대해서 오름차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순서는 제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렬 오름차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쭉 5월 12일 날 요렇게 빌려가고 6월 달도 이렇게 빌려 6월 달, 7월 달 쭉 자료가 이렇게 빌려갔네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라 그랬습니까? 네? 7월 달 데이터만 본다 그랬죠. 그러면 날짜별로 묶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명 개수 대여 가격의 합계가 나와야 되니까 요약 기능이 필요하고 날짜를 묶어서 고객명 요약 정보는 개수 대여 가격의 합계 나가면 고객명의 개수 대여 가격의 합계라는 문구로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문제 있는 대로 바로 바꾼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드렸으니까 계산 필드 개념으로 대여 횟수라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땡땡 고객명 필드명을 이용해서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다음에 대여 가격 필드명 앞에 제가 다시 한번 했는데 복습 안 하시면 여러분들 수업 내용 못 따라옵니다. 수업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복습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크말 2급반에 가면 집에 가서 복습하라 소리 안 합니다. 딱 한 것만 합니다. 함수만. 근데 제가 분명히 가서 복습을 계속 하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기 안 따라오시니까 이제 문제죠.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응? 자, 그러면 요만큼. 그런데 레코드 개수가 좀 틀리네요. 맞춰놓고 보니까. 그러면 뭔가 처리가 덜 됐는데 뭐가 빠졌죠? 7월 달 자료만 보여달라네요. 7월 달 자료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여 날짜 필드에 조건 작성을 하셔야겠죠. 조건 작성을. 자, 근데 문제는 원래 원본 날짜는 연, 월, 대시 이렇게 돼 있죠. 연, 월, 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7월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7월 달까지 나와 있는 걸 원본 자료가 연월일로 나와 있으니까 연월일로 바꿔줘야죠. 그럼 7월 달 자료를 연월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예요. 31일까지예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시험장에 가면 이 작업 표시줄 이렇게 날짜 확인 못합니다. 작업 표시줄 없습니다. 엑셀 자, 실기 시험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아이고. 자, 화면 보세요. 엑셀 시험 시작 그러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뭐 모니터라든지 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라 그럽니다.
확인할 때 엑셀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시작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특정 파일이 딱 자동으로 열리면서 시험 파일이 열리면서 이렇게 꽉 찹니다. 작업 표시줄 보이지 않습니다. 작업 표시줄 보려면 Alt 탭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 같은 거 누르시면 된다고 하는데 Alt 탭 안 묵힙니다. 그냥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만 딱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일자가 며칠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복습들 좀 하시고요. 네? 자, 제가 어떻게 복습하냐, 어떻게 하냐고 저 모릅니다. 근데 분위기가 딱 그렇다고 지금.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 이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전 이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그리고 날짜 데이터 입력 이게 연도가 잠깐만 22년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6월 06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6월 1이라고 하셔도 되고 7월 죄송합니다. 7월 1월 2라고 하죠. 이상. 자, 잠깐만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액세스 프로그램 상에서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구 처리. 그 다음 이하 샵 31일자까지 있는 거 맞죠?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31일자까지 샵 그리고 조건이 두 개네요.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이건 가르쳐 드렸죠. 직관적 뭐 어떤 판단할 문맥이 없습니다. 수식은 꺼보시라고 하면 날짜에 대해서 선을 꺼놓고 7월 1일, 7월 30일 교차되네요. 엔드 요렇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뭘 쓰라 그랬죠? 비팅 연산자 쓰라 그랬죠. 그러면 그 시험에 문제에 충실해야죠. 그러면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자가 비팅 연산자가 있다. 시험 내용에 충실하셔야죠. 뭐 자기가 이제 07-01로 바꿔주네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용 맞죠? 9개 레코드. 그러면 저장. 컬의 이름이 대여 날짜 현황. 그리고 닫기. 잠깐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컬이라는 건 한 번 작성을 해서 한 번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려고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액세스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뭔가 분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분석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그런 분석을 대신해주고 있는 녀석이 누굽니까? AI잖아, AI. 요즘 다 AI가 대신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그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고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AI라는 게 나온 거지. AI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AI는 7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논문이 다 있다니까요. AI 논문이 원래.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용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제가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분석. 보고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이 자료를 보고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점 없어요? 이 비디오 가게 좀 있으면 망할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하루에 두, 9건, 한 건,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5,700원, 8,000원, 5,000원씩 벌어가지고 가게 언제, 대출금 언제 갚고, 언제 돈 벌 겁니까? 그런 걸 보고 그 사소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판단, 누구의 이야기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야기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가 자격증은 안 됩니다. 자격증은 제 틀이 딱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 뭐 자격증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밖에 없고요. 그냥 어차피 자격증은 해야 될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회사 가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요. 일단 취업 열심히 하시고 시간 되시면 다른 분야의 공부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시킨 것만 계속 하고 계시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관련 있는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좀 빠르게 진행하시고. 자,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을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객 정보 테이블 잠깐만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안 여셔도 되고요. 따라오시면 여시든지. 자, 알바에게 고객 관리 명단을, 고객 명단을 정리를 좀 하라고 알바에게 일을 시켰더니, 알바가 뭔가 일을 잘못했나 봅니다.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되었다. 자,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됐답니다. 자, 한번 쭉 찾아볼게요.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있네요. 최승민, 이동아, 마포구에 살고,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죠. 부부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같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요런 게 있네요. 알바에게 일을 시켰더니 여기 또 있네요. 이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어찌됐든 저희 이제 커리에 나오는 이런 자료 볼 때마다 참 옛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라이코스 아세요? 하나에 띄는 거 아세요? 이 메일 주소에 보이시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건데. 자, 어찌됐든. 자,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그러면 우리가 요 전화번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중복값이잖아요. 전화번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찾아서 이걸 조회하랍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복인 데이터. 자, 혹시 따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고객 정보 테이블 닫아주시고요. 자, 쿼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디자인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의미의 그 쿼리를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건 마법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쿼리 마법사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 이거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일치 검색 쿼리. 이거는요. 이 유형은 요즘 안 나옵니다.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그리고 여러분 이거 느끼는 거 없어요? 예? 뭐 느끼는 바 없어요? 지금 이 내용 읽으니까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문제 내용 읽으니까. 예? 아, 엑셀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꼴 아닌가요? 거의 내용적으로 똑같은 건 할 수 없는데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똑같은 거 찾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저 힌트 저 가서 찾아보세요. 자, 중복 데이터 커리 마법사 확인. 자,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가 중복 필드 값을 찾으시에서 중복 필드 값을 찾으십니까? 아까 문제가 고객 정보 테이블 선택 다운. 그다음 어떤 필드에 중복된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게 한 개의 필드네요. 그러면 뭐 전화번호. 하나니까 이동.
한 개만 있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필드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면 두 개, 세 개를 옮겨서 묶어서 데이터가 한 개인지 아닌지를 뭐 중복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엑셀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쿼리에 사용하여 중복값과 함께 표시할 필드는 그림 봐야 되겠죠.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화번호. 필드는 당연히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고객번호. 그 옆에. 고객명. 전자우편.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번호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와 함께 이 세 가지가 총 4개의 필드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쿼리 이름은 문제에 전화번호 중복 고객이라고. 전화번호 중복 고객. 그리고 결과 보기. 마치.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됐습니까? 끝이라고 하면 그렇죠. 자, 디자인 보러 가겠습니다. 왜 이걸 마법사로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홈 탭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네? 우리 불일치 검색 커리 할 때 이런 거 하셨거든요. 이런 거. 인연산자 쓴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복잡한 내용이 나왔죠. 오늘 그룹바이라는 용어도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여기 디스팅트라고 셀렉트 디스팅트 필드명 이렇게 중복 고유가 표시할 때 그룹바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해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잠깐 해석만 해드리면 카운팅, 즉 개수를 계산했을 때 1초가 되는 것, 즉 2개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묶었을 때 중복값 2개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대충 의미 해석만 하세요. 형식은 우리가 배운 형식은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어차피 필기할 때 이 문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장, 셀렉트라는 문장 때문에 그냥 마법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 유형은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한 10년 이상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 안 쓸 때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쿼리가 있구나.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4번입니다. 3번 아니고 4번. 자,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니까. 자, 4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형태꼴인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만 표시하는 짝수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뭐 절차는 이제 대충 익혔을 거고, 어떻게? 쿼리를 만든다. 쿼리 디자인을 이용하여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별한 사정은 불일치 검색 쿼리 작업을 하실 때, 그 중에서도 인연산자와 셀렉트 문을 이용할 때, 그렇게. 자, 필요한 원본 자료는 고객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그림을 보니까 고객 번호가 보이고요. 고객명이 보이고, 주소 보이네요.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셔야죠. 자,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게 이게 짝수 고객 맞아요? 응? 여기는 짝수 고객뿐만 아니라 홀수 고객, 그냥 모든 고객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19개. 네? 고객 정보 테이블 열어보면 19개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19개. 그런데 우리가 쿼리 작업을 하고도 19개라는 건 모든 고객을 다 표시한 거잖아요. 짝수 홀수다.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짝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짝수라는 조건들을 처리하려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짝수 홀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짝수 이렇게 조건 설정하면 짝수인 것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뽑은 자료에는 짝수 홀수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문제의 내용 중에 뭐죠? 고객 번호 D 세 자리죠. 무슨 함수가 필요할까요? D, 오른쪽,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이게 문제에 있었으니까, 요런 의미를, 요런 내용을 뽑아내자라는 겁니다. 라이트, 고객 번호, 필드에서 한 개를 뽑아내겠다. 네? 자, 가로 닫고, 기존 필드를 이용한 계산식이네요. 계산 필드네요. 앞에 필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기본 값으로 이렇게 계산 필드 이름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일단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변경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할 거고요. 짝수 고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유, 한 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가 아니고 3입니다. 3. 1이 아니고 3.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죠. 나가보죠. 그러면 이 자료는 고객분에서 이 자료는 홀수, 짝수를 의미하는 데이터가 맞아요? 직접적으로 홀수, 짝수는 아니지만 홀수 의미, 짝수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맞냐고요? 아니죠. 이게 아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건 그냥 데이터 3개 뽑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짝수 홀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짝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홀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에? 나눴을 때 0입니까? 1입니까?잖아요. 나머지가. 에? 그러면 여기 이런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릴 때 라이트 MOD 연산자 이용하라고 문제 줄 거라고요. 친절하게. 지금은 이렇게 뭔가 빠뜨리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0과 1 값이 나오겠죠. 방금 그 페이지,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하고 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 자료가 뭐죠? 홀수 의미를 가진 자료, 짝수 의미를 가진 자료가 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조건을 짝수라고 지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짝수, 홀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문제들 중에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꼭 안 빠지고 나옵니다. 쿼리 문제 중에. 그것도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수를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디자인 보기. 외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이를 해보시는 수밖에.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조건을 뭐라 주면 됩니까? 0, 잠깐만,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봤군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0과 1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럼 1이 뭐죠? 홀수고, 0이 짝수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짝수 값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0이라고 주면 되죠, 조건을. 0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짝수인 네 코드만 이제 19개에서 짝수인 네 코드만 뽑아내겠죠, 이렇게. 개수가 줄어도 7개네. 그럼 뭐 교재에 있는 것도 7개고,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은 화면에 표시가 돼야 돼. 우리가 필요한 필드는 몇 개, 3개밖에 없잖아요.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3개. 그러면 이 네 번째 이 녀석은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기능 적용하려고 이 내용은 필요하지만 결과 화면에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면 체크 이제 숨기기. 그래서 결과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안 빠지고 꼭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함수를 알아야 되고. 물론 저는 함수 주어지겠지만. 자, 결과 이상 없으면 저장. 쿼리의 이름은 짝수 고객.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셨으면, 자, 교재 141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41페이지로 갑니다.
자, 작업이 끝난 창은 닫으시고 저장.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1. 자, 7번입니다. 7번. 142페이지 7번.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 있고 이름에 콩이 포함된 대충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 아시겠죠? 자,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유령 고객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업하시오. 자, 잠깐만요. 제가 수업 중에 쿼리의 유형별로 익히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화면 보실래요? 지금 이건 쿼리 종류를 따진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자, 분명히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하세요. 분류를 좀 하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단, 단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는 표현은 꼭 써야 되죠. 요약이 나오려면 뭐, 그죠? 합계 개수 평균 최대적 값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죠. 커스테커리는 커스테커리가 용어가 나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계 개수,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구조이니까 피벗 테이블. 그것도 합계 개수 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없죠. 이거 불일치 검색컬입니다. 예. 문제에 보면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부정적 표현. 그래서 불일치 검색컬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만들어야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요? 응? 자, 문제의 유형에 따라 자, 문제에 그게 나딘 예약의 연산자하고 그다음에 셀렉 라이크 연산자 물론 이거 말고 지금 문제가 좀 명확하면 SQL 명령을 사용하라고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 하기 어쨌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거나 자 일단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불일치 검색 쿼리 풀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문제에 나딘 연산자 셀렉트 문장이 있으면 한 개짜리 테이블 한 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처리하세요. 아, 요렇게 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is null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불일치 검색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애매모호한 게 여기 is null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데 제가 해드린 대로 하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 저널은 그 위에 있는 주소가 비어 있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저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저라는 연산자 반대 개념이 이저 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저 난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 개짜리 불일치 검색 쿼리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마법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요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한 개를 이용합니다. 테이블 한 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죠? 응? 원본 자료는 뭘 이용해야 됩니까? 고객입니까? 급여입니까? 대여입니까? 비디오입니까? 이것도 불명확하죠? 응? 원본 자료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제 말뜻 이해하셨어요?
문제에 어떤 자료, 앞에 문제, 지금까지 문제들 다 보면 어떤 원본을 이용하라는지 명확하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어떤 원본을 이용해야 될지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느 걸 이용하면 될까요? 원본으로서 뭘 이용하면 될까요? 네? 원본으로서 이용해야 될 자료가 뭘까요? 응? 이게 문제가 조금 자료도 별로 안 시원찮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뭘 뽑아야 되죠? 문제 내용을 보면 그 문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고객 테이블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첫 번째 상황과 부분에 자 그러면 고객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완벽해야 되겠죠. 고객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 화면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고객 아이디 그림을 보니까 그다음 이름, 핸드폰, 성별 이렇게. 자 그다음 대여 내역이 없으면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 자, 뭐 고객 아이디에다가 한 개의 필드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고객 명단을 뽑는 겁니다. 지금 유령 고객 명단을 뽑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다음 조건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전화번호 그러면 어디에 있는 전화번호? 자, 조건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여 테이블 의 전화번호 필드에 뭡니까? 없는 값. 자, 반대로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있는 값부터 해보죠. 그럼 있는 값.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반대로 하는 건 낫을 붙이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게 있는 값을 찾겠다. 있는 값이라는 건 한 번이라도 우리 고객, 가게에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이 의미가 특정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나타낸다. 뭐죠? 쿼리죠. 예? 쿼리잖아요. 그럼 쿼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쿼리 만들 때 우리 뭘 이용했습니까? 쿼리 디자인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죠? 쿼리 디자인 안에 들어와 있죠. 쿼리 디자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죠? 이걸 처리하려고? 셀렉트 SQL 언어의 셀렉트 문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select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자, 필드명, 전화번호, 그럼 돼요. 자, 근데 이건 뭐라고요? 이건 결과가 뭐? 테이블의 형태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테이블의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값이 필요하다고요. 값. 응? 값이 필요하다고요. 값이. 값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값만 자, 테이블 구조는 없애버리고 값만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인연산자를 이용한다. 이거 그냥 방법론이니까 제가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했던 그 6번 문제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 6번이 아니고 지금 몇 번이죠? 왼쪽 페이지 3번에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뭐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인연사자 쓰면 되겠죠? 여기에. 자, 인. 바로 열고, 바로 닫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사라지고 값만 남는다. 엔트.
그러면 원래 고객 테이블에 19명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4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누굴 뽑아준다고요?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게 고객, 비디오를 빌려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19개의 레코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건 19개의 레코드는 누구라고요? 비디오를 한 번이라도 빌려간 대여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여하지 않은 5명을 뽑아낼 거라니까요. 자, 일단은. 자, 디자인 보기에. 그래서 연산자 앞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기본적으로 not을 붙입니다. 이게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명단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not. 지난 시간에 쿼리 처음에 하셨을 때 아마 금요일쯤 될 겁니다. 그게 3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보면 요 내용, 5개의 레코드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소가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 주소가 비어 있고 이러면 잠깐 주소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 필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자, 주소가 비어 있는 게 요거죠, 요거. 예? 예? 요 지금 결국 그럼 요거만 뽑아내야 돼. 그럼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저 값이 없는 걸 뽑아낼 때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주소가 없는 건 우리가 is null이라고 합니다. is null이라고 물어봅니다. 조건. 이게 필드에 값이 없다. is null. and. 그 다음 이거라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같은 행에다 조건을 같은 행에다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죠. is null.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2개 있네요. 2개. 2개. 제가 잠깐만 2개 있네요. 제가 잘못 봤군요. 그 다음 또 조건이 또 조건이 3개. 이름에 홍이 포함된이군요. 홍이 포함된. 그럼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가졌어. 이런 필드에 가졌어.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하셨잖아요. 라이크 연산자 문자 데이터 일본처럼 별표시 포함이니까 별표시 홍 별표시. 지난 시간 하셨던 거에 우리 이제 했던 조건 다는 건데 이런 조건 다는 게 이제 넣을 조건을 단다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 문제는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이런 조건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긴 한데 이제 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이거 하는 가정에 이제 널이 아니고요. 그냥 전체 값에 대한 그냥 조건으로서 이제 널을 쓴 겁니다. 값이 없어. 데이터 시트 보게 하면 이렇게 저장 유령 고객 이거 닫기. 그리고 잠깐만요. 끝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또 빠뜨려 버렸죠. 뭘 빠뜨려 버렸습니까? 주소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그래서 주소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그림에 보면 4개의 필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 빠져야 됩니다. 주소. 그래서 3번, 6번 제가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3번, 6번 3번하고 7번이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3번 하시고 7번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같은 문제니까. 제가 그날 같이 안 해드린 이유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한두 시간 더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정리하세요. 전체 현황 정리하세요. 단순 쿼리, 뭐 필드 배치, 정렬 필터 정도. 네? 이런 단순 쿼리 상태에서 매개 변수 쿼리, 요약 쿼리, 커스텍 쿼리, 분리치 검색 쿼리,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러면 쿼리가 이런 정보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냐고요? 아니요. 쿼리가 레코드 관리라. 쿼리도 레코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 그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코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정할 수 없는 건 테이블, 쿼리, 데이터를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4개 중에 어느 겁니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거. 테이블, 죄송합니다. 보고서, 여러분 성적 증명서 출력했는데 그걸 내가 수정이 가능하면 당분에 고치고 말죠. 그거 말로 그대로 내버둡니까? 수정 안 되잖아요. 그 수정하는 건 해킹이잖아요, 해킹. 데이터 수정할 수 없는 거 보고서 개체라고요. 그렇게 필기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테이블은 직접적으로 수정가 가능하죠. 폼도 수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퀄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실습은 좀 이따 할 거고. 레코드 관리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가 몇 가지 빠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시험에는 뭐 저것 중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거 다시 강조해 드려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맛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5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